네, 안녕하세요. 패스트7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거의 몇 달 만에 영상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여름에는 회사가 바쁘다 보니까 저 역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기가 어려워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컨텐츠 특성상 수요가 한창 많은 시즌에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벌써 여름이 다 끝날 시점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번 오랜만에 이제 영상 주제는 최근에도 저희 회사에 문의가 많이 왔던 이슈인데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행사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피부에 닿기만 해도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극심한 화상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화상벌레라는 곤충인데 이 화상벌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었던 곤충으로 알려졌고 피부에 극심한 화상 자국을 남기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던 이 화상벌레. 사실 화상벌레란 이름은 정식 이름이 아니고요. 화상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일 뿐입니다. 사실 반날개라는 딱정벌레 중에서 알려진 곤충인데 그 반날개 중에서도 청딱지 개미 반날개, 반날개 곤충을 화상벌레로 부르는 것입니다. 크기는 약 6mm에서 8mm 정도의 불구스름한 개미를 닮은 모습으로 딱지날개가 청록색 광택을 띠고 있는데요. 화상벌레들은 천적의 위협에 노출되면 다리의 관절마디 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독한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 물질을 바로 페데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데린은 상당히 강력한 독성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무려 맹독의 코브라 독보다 더 강한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브라 독이 농도라든지 상대적인 양을 따졌을 경우 벌레가 내뿜는 양으로는 사람에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페데린이 피부에 닿게 되면 상당히 벌겋게 타오르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 물집, 수포 증상을 유발한다는 점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벌겋게 부어오른 환부 자국이라든지 물집 수포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야영대회에서도 화상벌레들의 습격을 받아 많은 참가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상벌레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넷상에서는 화상벌레가 동남아 쪽에서 유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었다, 외래종 곤충이다 라는 이제 말들이 많았지만 계통 분석을 해봤더니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쭉 살았던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급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최근에도 수천 수백 마리씩 대발생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아 앞으로도 화상벌레들과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상벌레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타지로 출장 가서 곤충 채집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정기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실험에 쓰일 해충들을 채집해서 실험실에 데려오거든요. 제가 그때도 마침 화상벌레를 채집해서 데려왔는데요. 짠!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 안에 바로 화상벌레가 들어있습니다. 더 많이 채집해서 한 30마리 정도가 있는데 화상벌레 생태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이클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로 분리해 놓았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사육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화상벌레를 처음 채집했을 때 저도 피부에 염증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서 흡충기로 아주 조심스럽게 채집을 했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10mm 정도의 꽤 작은 크기인데 전체적으로 불구스름한 개미처럼 생겼습니다. 작은 날개 부분이 청동색인 게 보이시죠? 날개가 작아서 이제 반날개라 부르는 건데 이름에 굉장히 걸맞는 모습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얘네들은 뭘 먹고 사냐? 그냥 곤충들을 사냥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먹습니다. 은근히 사냥을 잘하는 노련한 포식성 곤충이더라고요.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시면 그때 채집 현장에서 이렇게 반날개가 나방을 사냥해서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데려온 개체들을 잘나는 곤충을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뜯어먹고 잘 적응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먹이를 쟁탈전을 벌이는 거 보면 굉장히 식탐이 강한 녀석들이더라고요. 게다가 화상벌레들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인데 불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화상벌레가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밤에 전등을 켜놓으면 창문이나 환풍구 쪽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의 이제 피부에 닿거나 어떻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화상벌레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상벌레를 어떻게 퇴치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화상벌레들은 창문 쪽으로 대부분 유입되기 때문에 창문 쪽의 작은 틈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 아래쪽을 보시면 작은 빗물구멍들이 존재하는데 이쪽은 방충망 스티커 등을 활용해서 차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상벌레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크기가 너무 작은 녀석들의 경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까지 찾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단이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침범하는 곤충들의 경우 벌레들
벌레들이 약을 밟으면 죽을 수 있는 제형의 살충제를 길목이나 유입구 쪽에 도포하게 되면 기어다니면서 들어오는 벌레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틀 쪽이나 문 아래쪽 쪽에 이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들어오다가 벌레들이 밟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마침 저희 회사의 제품 중에서 이런 화상벌레들을 포함해서 바퀴벌레, 지네, 돈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잡을 수 있는 전문 살충제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화상벌레 같은 벌레들을 예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화상벌레 정체와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화상벌레와 관련된 몇 가지 영상들을 후속으로 더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